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지난번 속리산 영상에 이어서 같은 보은에 있는 관광 명소들을 몇 군데 다녀와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속리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정의품송공원 이런 데를 다녀와 봤습니다. 정의품송공원, 정의품송나무, 아마 학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어디선가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여기엔 어떤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지 제가 영상에 담아봤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짬나는 시간에 말티즈의 고개까지 다녀와 봤는데 과연 어떤 곳인지 저와 미스터모와 함께 같이 가시죠. 렛츠고! 사실 여기를 오려고 온 것은 아닌데 속리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연꽃단지란 게 있더라고요, 가는 길에. 그래가지고 잠깐 차를 세우고 연꽃단지 구경을 해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7월 말이에요. 7월 말인데 이제 연꽃들이 좀 피는 것 같아요. 저는 8월 초에 좀 많이 핀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제가 살고 있는 안산 근처에도 이제 시흥 쪽에 연꽃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남쪽이라고, 뭐 중부지방이니까 남쪽이라고 이렇게 또 예쁘게 연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다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렇게 보고 가니까 기분이 괜찮네요. 저 끝에 정자도 있고 한 게 무료로 와가지고 가볍게 구경하시기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방금 보셨던 연꽃단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정의품송 공원이란 곳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정의품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보은 쪽에 있는 줄은 몰랐는데 최근에 1박 2일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은을 소개할 때 보은에 정의품송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법주사 오면서 여기도 한번 꼭 들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와보게 되었습니다. 뭐 입장료 주차료 다 무료인 곳이니까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것 같아요. 막 뭐랄까 공원의 규모가 되게 크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간단하게 산책을 하면서 돌아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속리산 산세가 너무 예뻐가지고 산책하기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면에 이제 정의품송 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광장에 있는 나무는 뭐 철로 만들어진 짭이네요. 실제 정의품송은 아니고 이렇게 또 모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조명도 들어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밤에 왔을 때 좀 더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은 정의품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뭐 많이들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세조 시절 때 그 속리산을 가던 세조가 그 나무 때문에 가마가 이동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세조가 한마디를 했대요. 나무에다가. 그랬더니 나무가 가지를 올려줘서 가마가 지나기 편하게 해줬고 세조는 그 자리에서 그 정의품이라는 벼슬을 나무에게 내렸다 라는 이야기로 많이 알려져 있죠. 뭐 사실 말도 안 되죠. 그 신화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런 설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야기는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한다면은 이제 후대에 와서 세조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잖아요. 단종 폐위시킨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바람을 불러왔던 왕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런 설화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만듦으로써 세조의 이미지를 좀 더 낫던가 라는 이야기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의품송공원 그 정의품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오시면 좀 재미있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역사는 시대에 따라서 평가가 갈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재밌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그리고
자체가 천연기념물이기도 해요. 굉장히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뭐 공원을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다 정도만 알고 오셔도 조금 뭐 재밌는 관람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은 듭니다. 우리의 또 수양대군 세조왕의 모습을 이렇게 또 동상으로 만날 수도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데크길로 되어 있는 곳에 시대별로 정의품송이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대에 이제 상징물이 되었고 이렇게 시대별로 잘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지금까지 정의품송 공원을 간단하게 돌아봤습니다. 저쪽에 보이시는 공원이 바로 정의품송 공원이었죠.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의품송 공원이라고 왔는데 실제 정의품송 소나무는 없다, 공원에.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공원 안에 있는 건 아니에요. 정의품송이 이렇게 길을 지나서 도로 쪽 맞은편으로 가면은 저기 보이시죠? 저 큰 나무, 저 나무가 바로 정의품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나무는 실제로 가까이 가볼 수는 없어요. 뭐 안에 뭐 도로 다 막혀 있고 하기 때문에 밖에서만 봐야 되는 점은 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천연기념물이기도 하고 거대한 나무인데다가 또 역사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자연적으로나 지켜야 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그런 나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은의 마지막 코스인 말티제 전망대에 왔습니다. 여기는 뭐 이렇다 할 대단한 관광지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한테는 한 번쯤 와봐야 되는 성지 같은 곳이라고도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저 전망대만 좀 보고 갈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협소할 수 있다는 거, 평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오시는 게 좋지 않으실까, 그런 점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말티제 전망대의 입구입니다. 커피숍이랑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서 전망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전망대 운영 시간 같은 게 써 있는 거 보니까 알고 오시면 좋지 않으실까 생각도 듭니다. 말티제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입니다. 오, 산세가 정말 멋있죠. 제가 올라오기 전에 이런 말 했었죠. 이 말티제가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한테 성지와 비슷한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바로 요 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TV로만 봤지 실제로 이렇게까지 구불구불한 도로를 육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오늘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될 코스가 이걸 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를 실제로 내려가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로만 봐도 얼마나 꼬불꼬불한 그런 곳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단순하게 길 보는 것도 좋지만 저 멀리 산이랑 멋있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영상에 소리가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는데 시원합니다. 아침 10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7월인 거 생각해도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도 한번 보온 온 김에 여기도 보고 가고 싶었는데 잘 와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품송 공원과 말티제에 대해서 영상에 담아봤는데요.
정의품성공원의 경우에는 규모가 크다거나 공원에 볼거리가 되게 많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천연기념물의 정의품성을 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 속에 있는 그 세조의 이야기 그리고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어차피 속리산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속리산 갈 때 한 번쯤 들려보셔서 한번 구경도 하시고 이런 곳도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례적으로 좀 독특하게 생긴 그런 도로를 볼 수 있는 말티제 고개, 여기는 자전거나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운전을 하기에도 좀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 특히나 전망대에서 봤을 때 그 도로의 모습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전망대에서 구경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여기만을 위해서 온다기보다는 주변의 속리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보온의 다양한 장소들을 오실 때 같이 겸해서 오시면 나쁘지 않은 그런 장소가 아닌가 생각은 들어서요. 한번 말티제 고개도 제가 한번 영상에 나와왔는데 실제로 봤을 때 좀 더 분위기가 좀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한 번쯤 들려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봐요.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